분을 모시겠습니다. 홍문종 국장님 너무 만나니까 막 눈물이 납니다. 더더라고요. 덮겠습니다. 짧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유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직총회도 정말 그때 모자를 받는 대단하신 분 하시고 이게 요번에 대통령 선거 어떻게 이겼나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선거 역사를 잠깐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뭘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역사 얘기를 잠깐 하는데 2006년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이었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지금 달성에 와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 좋아는 합니다만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례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박정희 따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 여기 복을 선거할 때 박근혜 대통령 복을 처음 선거할 때 제가 와서 뭐 저만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선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선거를 했는데 따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대통령 따님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워낙 커서 국회의원 당선도 되시고 지금 우리보다 같은 초선의원인데 제가 국회는 먼저 됐는데 같은 초선의원입니다만 우리보다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박정희 아버님 덕분이지 당시 정치력으로 뭔가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보여주신 것도 없고 국민들이 박근혜 그 당시 의원님에게 뭐 기대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게 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대구에 계시는 분들, TK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뵈니까 그런 분들이 그때만 해도 2006년 그 당시만 해도 그 여자가 무슨 대통령을 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우리 국회의원 그 당시 한나라당에 있는 모든 남자 국회의원들이 다 대통령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혹시 여자 대통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아주 무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말에 별로 이렇게 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쯤 대통령을 뵀습니다. 이런 일은 저런 일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대통령에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감동한 건 2가지예요. 하나는 끊임없는 애국심, 나라를 향한 애국심,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는 뭐 결혼도 안 할 사람 아니냐. 나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국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근본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본이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회창 총재,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 근본 선거였습니다. 돈 비고 조직 비고 뭐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그 전에는 뭐 수천억씩 쓰던 선거인데, 근데 제가 대통령 거의 20년 가까이 모셨지만 잘 몇 개 받아본 거 보니까 대통령한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할 때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 돈 주던가요? 어디 가서 돈 받으셨나요? 네. 그거의 뿌리를 근본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근본 선거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생각과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2가지에 사실은 제가 항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 되실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그 다음에 제 정치는 그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대통령 이 탄핵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대통령을 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대통령을 막 개인적으로 독대에서 만난다 했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 안 만나셨거든요. 제가 그때도 대통령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이 집무실을 나갈 때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나중에 제 인생 자살전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외의 문제는 그 외에 뭐 반기문과 뭐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놈들이 촛불을 못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그야말로 만드나 감옥에 올리시기나 하고 이게 결국은 이 달성되고 결과 소리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에 이명박 후보하고 당에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경기도는 사실은 당원 투표에서도 이것도 얘기했는데 서울에서 5천 표를 지은 거라면 이명박 후보에게 졌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후보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전 그날 저희가 모여서 잘 친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대통령께서 아주 흔하게 이명박 대통령 후보 밀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본인 선거가 아니고 본인이 후보로 나왔던 말도 안 되게 사실 그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어찌 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 후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이제 장규식 회장님, 우리 박근혜 회장님 등등 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도 사무총장 되자마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더불어민주당 새끼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니까 뭐 욕 좀 하시죠. 저 새끼들 보니까 나랑 알아먹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가 한 20년은 더 해야 되겠다. 아니다. 대한민국 통일될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정말 애국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진입변명했어요. 도저히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제가 보면 여러 가지 허약했고 또 우리가 그만큼 강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사무총장한테 당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당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 국민들이 박근혜 했고 51.6%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겼습니다만 느낌에는 한 80%, 90% 국민들이 지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년 우리 통일될 때까지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그걸 준비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을 여러분이 끝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여러분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들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되시겠지. 청와대 가십니다. 청와대 가면은요 여러분과 우리하고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만나야 돼요. 왜 대통령이 일을 해야죠. 우리가 말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위해서 정권을 쟁취하긴 하지만 말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하는 기분으로 선거운동한테 약속했고 선거운동한테 국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자세로 대통령을 하는 건 맞지만 선거운동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사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지금 그걸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니고. 저한테 보세요. 지금 검찰총장 안 나가죠. 공수처장 안 나가죠. 선관위원장 안 나가죠. 그냥 무슨 감사위원 지들이 만들죠. 하는 총재 지들이 만들죠. 무슨 감사 무슨 사장 지들이 지금 받고 있죠. 아직도 여의도 180명이 자기가 있고 자기들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요번에 지방선거 합니다만 수도권에는 단 한 곳도 저기 서초에 한 곳 빼놓고는 서초에 이름은 국회의원됐습니다만 구청장을 비롯해서 시장 군수 더불어민주당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의정부시 아까 오신 분들 의정부시 의원분들입니다. 자 앞으로 의정부에서 뭘 하실 분인데 저하고 같이 정치하시는 분들인데 의정부에 국회의원 다 더불어민주당이죠. 시장 더불어민주당이죠. 여태까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연 다 떨어져 한 사람도 없어요.
의정부 시에 제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시기장 단독으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가 23만 대밖에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용산 옮긴다 그러는데 뭐 분수고 난리치고 거기다가 지금 국민 여론은 한 60% 70%가 막 반대하고 이것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우회가 만들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고생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PC 만들어가지고 뭐 멀쩡한 대통령 정말 대통령 공약 이렇게 해나가고 보면요 문재인하고 상대가 안 돼요. 통진당에서 했죠. 정규적 불법노조 만들었죠. 연금 개혁했죠.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일들을 참 많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신 거죠. 지금은 탄핵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놈들은 뭘 했냐. 세월호 말도 안 되는 거 만들고 그리고 탄핵이 심한 거 만들고 대통령께서 여러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모든 헌법 개정의 원년을 청와대에서 시작하겠다. 사실 제가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큰 틀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놈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대통령 이거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미래가 없겠다. 촛불부터 다 순삭이 아닙니까 이 새끼들. 두 분 어떻게 새끼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문재인이 등극하기 전보다 지금요 민노총, 민언론, 민회총, 전교조 제가 생각하는 국내에서 한 3배 세요. 여러분 이번 선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에서는요 이놈들이 진다고 얘기 안 했어요. 끝까지 얘기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끝까지 불안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 이 새끼들 돈 들고 부정선거 아니고요. 그거 수도권에서는 아주 횡행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투표하기 3일 전, 이틀 전, 3일 전에 그 중소기업이라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300만 원씩 다 나눠줬어요. 자기들이 와서 이게 300만 원 갖고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이따오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겨우겨우 이겼는데 수도권에서 여러분 이 막판에 이놈들이 민노총도 움직이고요, 민언론도 움직이고요, 정교조도 움직이고요. 사실 우리가 끔찍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조금 더 상황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했으면 심상정이 국무총리 좀 더 끌어들였을 거예요. 그랬으면 선거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놈들은 왜 이렇게 건방 떨고 지 아세요? 우리 23만명밖에 안 됐어. 우리도 아주 막강한 세력들이 우리 뒤에 있어. 그리고 너 두고 보자.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막강 보내고요. 말도 안 되는 대장으로 무슨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놈 중에 도둑놈 아니에요.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의 들이댔던 잣대로 들이대면요. 이 새끼들 저기 구치소 하나 더 지어야 돼요. 이 새끼들만 500만 원 이 새끼들 오피스버스 장관인데 시작해가지고 이놈들 돈 처먹은 거는요. 참 우리는 참 그래도 좀 미안할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감옥 갔다는 무슨 대통령 관계될 대통령 외에 가겠는 사람들 전부 집권라면 뭐 이런 걸로 갔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최경환 이런 잘하시는 부총리 나왔을 때 제가 최경환 부총리하고 같이 연설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특할 일을 몇 배 더 지금 청와대 강달선생님이 이런 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 국정원장 다 갖다 놓고 말이죠. 박지원이 거기 들어놓고 아니 국정원이 빨갱이 잡아야 되는데 빨갱이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봤어요. 정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공약 이렇게 발표하고 뭐 하고 보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막판까지도 제가 윤석열을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고 너무 약올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막판에 윤석열이라는 분이 자기가 책임지겠다. 대통령의 사죄해야 될 대통령이 사죄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표명 복권하고 그 예우를 하겠다. 이걸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안에 탄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대구에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이모 씨라고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외연 확장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희망위원회라고 만들어서 몰래 저기 정재율 회장도 있고 한태현 회장도 있고 있습니다. 몰래 말하자면 우리가 표를 모으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또 바로 다른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 나라 지키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엄청난 국민적 지지, 그 당시 제 느낌에 한 70~80% 지지,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그 무한정의 애국심, 그리고 그분이 그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국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할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큰 자초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무총장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무총장도 했습니다만은, 당이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당을 조직하고 당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께서 좀 여러분들이 섭섭하신 분들 많지. 여기 국회의원들,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섭섭하지 않죠. 그렇게 선거운동했는데 밥담을 안 주냐. 대통령께서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쓰는 밥값이 역대 대통령이 10분의 1밖에 안 썼어요. 이거 순회 주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먹는 건데 여기 와가지고 맨날 훔쳐망청 먹으면 되겠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오죽하는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계 좀 주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시계 5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시계 사는 거 10분의 1도 안 썼어요. 왜?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 나라를 위해서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풍청풍청 막말하면 되겠느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뭐 시켜주세요 할 때, 야 이거 정말 이런 거 예산 저희가 해야 되고, 이런 거 아껴 써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리 대통령 집권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예쁘게 써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실은 불만이 많았어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조직 총괄본부에 100만 명이 했는데 100만 명 중에 정말 뭐 어디 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제가 어찌나 화가 나면 뭐 별별 청와대를 내고 난리 치고 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의 욕심이에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거 예산 낭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나라입니다. 국민의 세금도 혈세 아껴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라를 풍청풍청하지 않으셨던 대통령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 당이시지만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계속해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 큰일 하신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김일성 여기 광화문광장에 김일성 이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조선인민주주의 무슨 공화국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에 제가 윤석열 후보를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고요. 진짜 보니까 우리가 이겨놓고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놈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음모로 자기들의 모든 목숨을 걸고 이제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또다시 촛불 쿠데타와 같은 어마어마한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고요. 제가 여러 지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각오했고요.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고요. 그놈들은 틀림없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는 후보 당시에는 계속해서 우리 친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 숨길 수가 없지만 친중인데도 친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도와주고요. 제가 보기에는 돈도 도와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해킹 시스템이나 이건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공산주의 세력으로 전복하는 데 앞장을 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숨 걸고 이길 것이다. 우리가 겨우 이긴 이 선거를 여러분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뭐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장주식 회장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우리 저 사람 저 장관이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왜 안 시켜주냐? 무슨 좀 하다못해 그 수많은 자리 있는데 왜 이거 안 시켜주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왜 열심히 다니시냐? 이거 나라 위해서 다니는 거죠.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그 사람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가 뭐 이렇게 나라를 잘 지켜서 그들한테 좋다. 정말 우리 기회도 많은 나라이고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문재인 때문에 아주 망했었어요. 제가 미국 가면 미국에서 야 니네 사회주의 국가냐? 니네 저 김정은이 대변인 아니야? 이런 얘기를 미국 정계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게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고 국민의힘을 지키고 우리 자유우파의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자유우파의 우리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럴까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를 내고 아직도 제가 보기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세계에서 이념 대결을 벌이고 있는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 발전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십사는 그런 부탁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저한테도 뭘 원하느냐 선거 열심히 도와주시고 뭘 원하느냐 나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일들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대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일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후대 역사가들이 그 당시 살았던 우리들을 그래도 나라 사랑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